저는 모든 과목에서 0점을 맞았어요. 저는 미치지 않았어요. 하지만 사촌 동생네 집은 미쳐버렸죠. 그 애는 제가 한세했다는 걸 몰라요. 지난 생에 사촌 동생은 고2로 수능 성적 교환 시스템을 썼고 제 성적은 그 애 것이 되었죠. 그 애 성적은 전부 제 것이 되었고요. 결국 저는 전교 1등이었음에도 전문대조차 가지 못했어요. 정신이 혼미해져서 교통사고로 비참하게 죽었죠. 이번 생에는 몰래 보송을 먼저 받고 나중에 수능을 치르기로 했어요. 주된 목표는 그들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거죠. 수능 성적이 발표되던 날 학교 전체가 발칵 뒤집혔어요. 교내 방송에서는 선생님이 희소식을 읽고 있었죠. 우리 학교 좌우 1층 학생의 합격을 축하합니다. 수능 총점 712점, 시 전체 3등, 성 전체 15등. 칭하와 베이다 입학처에서 동시에 연락이 왔습니다. 복도에 있던 모든 사람이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저는 사람들 가장 바깥쪽에 서서 제 성적표인 237점을 손에 쥐고 있었죠. 국어 89점, 수학 41점, 영어 62점, 통합과학 45점. 그때 제 짝이 저를 쳐다봤어요. 수진, 너 항상 전교 1등이었잖아.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밖에 못 봤어?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방금 전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터져 나왔거든요. 그것은 이상한 전장이었어요. 낡은 TV의 지직거리는 소음 속에서 갑자기 선명한 여성 목소리가 들려왔다. 바인딩 대상 수진 감치, 수능 성적 생성 완료, 숙주 좌우 일통과 성적 교환 중, 교환 성공, 숙주의 현재 성적 712점, 교환 전 성적 237점, 3초 후 시스템이 바인딩 대상을 소멸시킬 예정입니다. 3, 2, 1, 잠깐만. 하지만 아무도 듣지 못했다. 다음 순간 신호 위반 트럭이 옆에서 들이받았다. 캉! 내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다. 주변 사람들의 비명소리도. 엄마는 울면서 내 수진아 하고 외쳤다. 그리고 나는 붕 떠올랐다. 마치 끊어진 연처럼 공중에 매달린 채 아래를 내려다보니 내 몸이 피웅덩이에 비스듬히 쓰러져 있었다. 엄마는 사람들 틈에서 뛰쳐나왔다. 종이처럼 말라 있었고 허리에는 투석용 소변 주머니가 달려 있었다. 나 몰래 앓던 요독증이 이미 삼키었다. 엄마는 땅에 무릎을 꿇고 내 머리를 안고 온몸을 떨며 울었다. 옆에 있던 외삼촌 가족 모두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게요. 우리 퉁퉁이는 어릴 때부터 똑똑했으니 이번에 시험 잘 본 건 당연한 일이죠. 아이고, 애가 고생이 많았지. 매일 밤늦게까지 공부했어. 외삼촌이 엄마를 돌아봤어. 그의 눈빛에는 한순간의 망설임이 있었어. 누나, 삼가 주의를 구합니다. 여기 500위안이에요. 일단 이걸 받으세요. 그 딸이 내 성적을 훔쳐갔는데 온 가족이 내 목숨을 빼앗았어. 그녀가 우리 엄마한테 500위안을 줬어. 엄마는 받지 않았어. 엄마는 그렇게 나를 안고 온몸을 떨었어. 수진아, 엄마가 같이 갈게. 그리고 내 눈앞이 캄캄해졌어. 따르릉 따르릉 따르릉. 길을 찌는 듯한 알람 소리가 나를 꿈에서 끌어냈어. 나는 번쩍 눈을 떴어. 크게 숨을 헐떡였어. 나는 그것을 3초 동안 응시했어. 그리고 옆에 있는 휴대폰을 봤어. 2024년 9월 1일 수요일 6시 30분 고3개학 첫날. 나는 3초 동안 멍하니 있다가 아 하고 울음을 터뜨렸어. 두려워서가 아니었어. 기뻐서였어. 하늘이 나에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셨어. 엄마가 내 울음소리에 놀라 달려왔어. 수진아, 그래. 악몽 꿨니? 엄마, 살아있어. 아직 살아있어. 바보 같은 아이. 엄마는 당연히 살아있지. 얼라니, 헛소리 안 해. 나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눈물을 엄마 어깨에 비볐다. 엄마에게 전생의 일을 말해주고 싶었다. 말해주고 싶었다. 엄마가 요독증에 걸릴 거라는 걸. 엄마, 나 괜찮아. 그냥 아주 긴 악몽을 꾼 것뿐이야. 나는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엄마가 부엌으로 돌아가는 걸 보며 눈시울이 다시 붉어졌다. 전생에 엄마는 나를 공부시키기 위해 자신의 병을 계속 미루셨다. 엄마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채소 시장에 가서 남의 채소를 옮겨주며 30위안을 버셨다. 낮에는 유류 공장에서 재봉틀을 밟고 밤에는 돌아와서 나에게 저녁밥을 해주셨다. 이번 생에는 엄마를 다시는 이런 고통을 겪게 하지 않을 것이다. 아침을 먹을 때 나는 옆집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옆집 좌우 일총네 집에서 하는 말은 다 들을 수 있었다. 숙주 좌우 일총님 축하드립니다. 수능 성적 교환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바인딩 되었습니다. 내 손이 멈칫했다. 숟가락이 죽에 떨어질 뻔했다. 온 가족의 30년 수명으로 이번 서비스를 교환하셨습니다. 수능 성적이 600점을 초과할 경우 차감된 수명은 3배로 반환됩니다. 만약 600점을 초과하지 못할 경우 숙주 온 가족은 소멸됩니다. 성적 교환 대상 수진. 수진은 반드시 수능에 응시해야 해. 그리고 그녀는 반드시 시험을 잘 봐야 해. 그래야 내가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어. 안심해. 오후에 바로 내 큰고모 댁으로 갈게.
수진이가 700점 받으면 너도 700점 받아야지. 맞아. 그 병약한 년이 우리한테 신세진 게 있잖아. 수진이한테 복수 도와달라고 하는 건 우리가 걔를 높이 평가해 주는 거야. 그들은 한 가족이 되어 음모를 꾸미고 있었지. 이번 생에 내가 그들에게 높이 평가한다는 게 뭔지 보여줄 거야. 오후 3시 초인종이 울렸다. 사냥감이 제 시간에 찾아왔군. 자오 더즈 일삼촌의 가족은 선물을 잔뜩 들고 와서 환하게 웃고 있었다. 들어오자마자 친근하게 언니를 부르며 살이 빠졌다고 했다. 먹거울 정도로 이선적이었다. 자오 1층은 하얀 원피스를 입고 작은 백합복 같았지만 누가 알았겠는가. 그 속이 얼마나 시커먼지. 선물이 무거울수록 그들의 속셈은 더 시끄럽게 돌아갔다. 아구나. 자오 더즈가 한숨을 쉬며 고충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는 2층이 성적이 좋지 않으니 수진이와 함께 공부하려고 여기 와서 지내고 싶다고 했다. 전생에 엄마는 그 가정 때문에 생각할 겨를도 없이 승낙했다. 하지만 이번 생에는 내가 먼저 입을 열었다. 저는 수능에 응시하지 않을 거예요. 모두가 침묵에 잠겼다. 자오 더즈는 손에 든 컵을 놓칠 뻔했다. 당황했겠지. 내가 시험을 안 보면 자오 이퉁은 목숨을 잃게 돼. 시스템의 반작용. 그들 전 가족에게 내려진 죽음의 선고지. 엄마가 요독증에 걸렸다고 울며 호소했어. 집엔 치료비 한 푼도 없대. 이 눈물은 진짜야. 전생에서 쌓인 증오가 스민 거지. 증거도 명백해. 그들이 안 믿을 도리가 없지. 그의 머릿속은 오시만과 온 가족의 목숨을 저울질 않은 중이야. 시스템의 경고가 아마 이미 머릿속을 장악했을 테지. 이 돈은 외삼촌이 내겠다고 이를 갈며 말했어. 오시만 첫 살점을 도려내는 순간이야. 제 식구끼리 물어뜯는 꼴 볼 때마다 속이 시원해. 아직 시작일 뿐이야. 밀착해서 괴롭혀줄 거니까. 전생에 넌 우리 엄마 갈비뼈를 부러뜨렸잖아. 이번 생에 내가 그 빚을 갚는 거야. 그녀가 불쑥 내뱉었어. 제가 간호할게요. 호랑이 집에 들이겠다. 아니, 제 발로 더들어 들어오는 거지. 엄마는 아직도 외삼촌 사정이 어렵다고 중얼거려. 정말 순진해서 마음이 아플 지경이네. 내가 물어봤어. 어린 시절 외할아버지가 애 고등학교를 못 보내줬는지. 그녀는 침묵했어. 빼앗긴 인생은 아물지 않는 흉터야. 그건 갚아야 할 빚이지. 그들이 어머니에게 진 빚. 이제 갚을 때가 됐어. 병원에 도착했어. 나는 능숙하게 입원 수속을 밟았지. VIP 단독 병실로 잡아주세요. 일삼촌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하루 1200. 자오 더즈의 살점이 또 하나 잘려나갔다. 오시만이 순식간에 빠져나갔다. 새 차 꿈은 산산조각 났다. 리고이란 얼굴이 파랗게 질렸다. 이건 다 그녀의 목숨이나 다름없는데. 이모님, 제 어머니 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시니 전 정말 안심이에요. 그녀는 억지로 웃을 수밖에 없었다. 당연한 일이죠. 속으론 벌써 욕이 튀어나왔을 텐데. 속으론 이미 욕이 터졌겠지. 자오 이퉁이 날 보고 자기 공부 좀 봐달라니. 즐거울 땐 같이 누리자고. 힘들 때 같이 지자면 울지나 마세요. 첫날 밤부터 클라우드 채찍 설치를 끝냈다. 300위 안에 올가멜 장치 하나 샀어. 안전 아깝지 않아. 나는 문제 풀면서 모니터 속을 지켜봤다. 리고이란 내 모든 행동이 다 내 눈에 들어오고 있어. 셋째 날 자정. 얼굴이 드디어 나왔군. 자는 척하는군. 인터폰을 켰다. 지옥의 속삭임처럼 부드럽게 말을 꺼냈다. 그 이모님 한마디에 리고라는 간이 콩알만해졌다. 마치 감전된 것처럼 펄쩍 뛰더니 미친듯이 몸을 사리며 소리쳤다. 내 공부 방해할까봐. 온 가족의 목숨이 줄타기 중인 게 무서운 거지. 엄마, 늦은 보상이지만 편안히 즐기세요. 자오 더즈가 밥을 가져온다. 완전히 기가 죽었어. 푼돈의 눈먼 본성은 버스까지 새겨져 있지. 허공에 대고 소리치자 그는 그 자리에서 질식할 뻔했어. 그들은 깨닫기 시작했지. 이 병실이 바로 감옥이라는 것을. 시스템의 카운트다운은 그녀 머리 위에 단두대었어. 예전의 악녀는 이제 온순한 고양이가 되었지. 미끼는 충분히 뿌렸으니 이제 그물을 거둘 시간이야. 빚진 것은 너희가 남은 평생으로 갚게 할 거야. 이번 판은 정보의 차이로 이겼고 더 나아가 잔인함으로 이겼어. 파멸에 한 걸음 더 가까워졌군. 이자는 다 받았으니 이제 원금 처리야. 진짜 수는 이제부터 시작이야. 넌 아직 우리 엄마에게 반년 넘게 똥오줌을 빚졌어. 천천히 갚아. 모든 두드림은 너희의 카운트다운 종소리야. 시스템의 반작용이 이미 꿈속으로 스며들기 시작했어. 힘들어. 이제 시작일 뿐인데 내일은 더 큰 놀라움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어. 복수의 쾌감은 정말 중독적이야. 너희는 진흙탕에서 허우적대고 나는 구름 위에서 구경하지. 이 리듬을 유지해줘. 절대 나를 실망시키지 마. 안녕. 사랑하는 이모부. 이모. 악몽은 이제 막 시작됐을 뿐이야. 9월부터 12월까지 나는 미친듯이 이중생활을 시작했어. 낮에는 자오 1층의 눈에 가장 이타적인 좋은 사촌 언니였지. 나는 일부러 공식 기호를 틀리게 기억했어. 그녀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었어.
영어 문법은 일부러 가장 헷갈리기 쉬운 것들만 뒤섞어 놓았고 물리 힘 분석까지도 반대 방향을 알려줬지. 그녀가 열심히 공부할수록 내 속으로는 더 웃음이 나왔어. 더 많이 외울수록 수능에서 더 비참하게 망할 테니까 어차피 수능 날 내 답안지는 한 글자도 베낄 생각도 하지 마. 밤이 돼서야 비로소 나의 진짜 전장이 시작돼. 신화 보송편의 시험 난이도는 수능을 훨씬 뛰어넘어 나는 추가로 준비할 게 너무 많았지만 기꺼이 감수했어. 이 일은 엄마에게도 말하지 않았어. 그냥 멋질 베이징에 간다고만 했지. 학교 추천으로 엄마는 믿었어. 그저 내가 성공하기만을 바라셨으니까. 좌우 일총은 역시나 믿기를 물었고 돌아서서 좌우 터즈에게 바로 알렸어. 다음 날 좌우 터즈는 학교 앞에서 우연히 나를 만난 척 나타났어. 그는 내가 상을 받으러 가는 줄 알았지. 좌우 일총의 수능 점수에 가산점을 받기 위해서 그는 심지어 내가 빨리 가기를 바랐어. 자신은 앉아서 이득을 취하려고. 그는 전혀 몰랐지. 그것이 칭화보송 입학권이라는 것을. 좌우 일총을 완전히 망가뜨리기 위해 나는 저우 인바이를 찾아갔어. 그는 나에게 신세를 진 게 있었거든. 나는 그에게 한 장 써달라고 했어. 어머니 기일과 관련된 가짜 도움 요청 편지를. 이 한 장은 좌우 일총의 소녀 감성을 노린 거야. 탐욕스러운 사람들은 값싼 희망에 가장 쉽게 이용당하죠. 그녀는 드디어 학교 킹카에 관심을 얻었다고 생각했지만 이것이 제가 그녀에게 준 체력 선물 세트라는 건 몰랐겠죠. 앞으로 사흘 동안 그녀는 밤샘 필사로 오른손에 물집이 잡히고 눈은 토끼처럼 빨개졌어요. 그녀는 모든 에너지를 이 쓸모없는 종이들에 쏟아부었지만 저는 이미 칭화 캠퍼스에 서 있었죠. 수학 만점, 물리도 거의 만점이었어요. 면접관이 왜 오고 싶냐고 묻자 저는 지난 생에는 오지 못했다고 답했어요. 이번에는 그 누구도 제 앞길을 훔쳐갈 수 없을 거예요. 집에 돌아오던 날 좌우 이충은 기가 빨린 유령 같았어요. 그녀는 흥분해서 제게 보여주며 저우 인바이가 감동할지 물었죠. 저는 당연히 감동할 거라고 했어요. 빨리 가서 전해줘. 그가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지 말고. 그녀는 영원히 모를 거예요. 저우 인바이는 그녀를 미쳤다고 생각할 뿐이라는 걸. 저는 메시지를 아무렇지 않게 삭제하고 공과 이름을 깊이 숨겼죠. 진실을 밝힐 순간은 토요일로 정했어요. 이모네 가족은 여전히 성적 교환의 달콤한 꿈을 꾸고 있었죠. 가합격자 명단이 공시되자 굵게 표시된 이름이 유난히 눈에 띄었어요. 식당 안 공기는 순간 얼어붙었죠. 좌우 더즈의 표정은 귀신이라도 본 듯했고 리고이라는 입을 크게 벌린 채 한참 동안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어요. 좌우 이충의 머릿속이 그 순간 완전히 멈춰버렸다. 엄마는 가슴이 찢어지게 울었다. 그건 다시 살아난 기쁨이었다. 그는 미친 듯이 소리 질렀다. 애 자신을 속였냐고 물었다. 나는 그냥 경시대회를 줄여서 말한 것뿐이다. 그걸 어떻게 속인 거라 할 수 있지. 그가 두려워한 건 내 뛰어남이 아니다. 바로 그 시스템이다. 역시나 그들 가족의 목숨이 모두 내 수능에 달려 있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니 이 곡이 유난히 맛있게 느껴졌다. 그녀는 마침내 깨달았다.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을 농락했다는 것을. 나는 그녀에게 물었다. 뭔가 잘못한 일이 있기에 그렇게 겁먹은 거 아니냐고. 이 한 방이 그녀의 급소를 정확히 찔렀다. 좌우 터즈는 아직도 꿈을 꾸고 있다. 내가 여전히 암전히 말을 들을 거라 생각한다. 지난 생에 당신들이 우리 엄마를 죽였을 때 친척이라는 건 생각도 안 했잖아. 그들은 이제 진정한 사지에 몰렸다. 보송은 이미 확정됐다. 내가 0점을 맞아도 칭화는 갈 수 있다. 하지만 수능을 보지 않으면 시스템이 그들 가족을 전부 숨을 시킬 것이다. 그들은 감히 나를 욕하지 못한다. 더더욱 협박할 수도 없다. 조사 모시듯 나를 떠받들 수밖에 없다. 제발 시험을 포기하지 말아달라고 빌어야 한다. 이런 살려고 해도 살 수 없고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고통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수능이 다가올수록 그들의 죽음도 더 가까워질 것이다. 남의 운명을 지고 흔드는 기분 정말 좋다. 이 복수의 서막이 드디어 완벽하게 막을 내렸다. 서달금은 밤 우리 엄마가 밥상을 가득 차렸다. 한때 후유식하던 이모는 이제 고개 숙이고 일만 할 뿐이다. 식사가 절반쯤 지났을 때 내가 수저를 내려놓았다. 애삼촌, 그 넓은 아파트 사려고. 좌우 터즈가 얼어붙었다. 학생이 무슨 집을 사냐고 물었다. 우리 엄마 모시려고요. 여긴 엘리베이터가 없잖아요. 이제 계단을 오르내리기 힘드시다고요. 그 집은 콩팥 하나를 내놔서 마련한 거라고 했다. 알고 있습니다. 100만, 이만큼 낼게요. 그는 팔고 싶어 하지 않았다. 나는 가격을 올리지 않았다. 그냥 계속 밥을 먹었을 뿐. 속으로 카운트다운을 시작했다. 5, 4, 3, 2, 1. 결국 그는 겁을 먹었다. 굳이 그 집이냐고 물었다. 일삼촌이 안 판다만 제가 알바해서 돈을 벌어야죠. 알바하면 시간이 없어서 공부할 시간이 없고 수능에서 떨어지겠죠.
리고이란이 지고 있던 그릇이 개수장으로 떨어졌다. 좌우 이충이 무너졌다. 전 이미 보송이 확정됐어요. 수능은 나에게 그저 형식일 뿐. 하지만 내가 참여하지 않으면 너희들의 목숨을 시스템이 걷어갈 수 있을까? 그의 분노 속에는 깊은 공포가 숨어 있었다. 오랜 침묵 끝에 집은 명의를 이전할 수 있어. 좌우 이충은 받아들일 수 없었다. 좌우 더즈는 완전히 무너졌다. 그에게는 단 하나의 조건이 있었다. 나는 반드시 수능에 응시해야 한다. 그의 초봉, 명예 이전 절차가 완료되었다. 그의 마음은 피눈물을 흘렸다. 이 순간을 나는 2번의 생을 기다렸다. 오후에 나는 이삿짐센터를 불렀다. 남들은 설에 친척집을 방문하는데 그들은 설에 이사를 했다. 나는 인부들을 불러 세웠다. 떼어내세요. 그는 화를 내고 싶었지만 감히 그러지 못했다. 나는 말했다. 부숴버려요. 나는 2배의 인건비를 주겠다고 말했다. 전부 부숴서 버리세요. 그는 결국 참지 못했다. 계약서에 어떤 잡동사니도 남겨서는 안 된다고 쓰여 있습니다. 결혼사진도 잡동사니에 포함됩니다. 좌우 더즈는 비참하게 이곳을 떠났다. 새 식구는 마치 집 잃은 개들 같았다.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고 깨진 유리 조각들이 빛났다. 엄마는 내가 너무 심한 것 아니냐고 물었다. 그녀에게 예전에 학비 빌려 모았던 거 기억하냐고 물었어. 그때 그녀는 거에 무릎을 꿇을 뻔했지. 이번 생에 무릎 꿇어야 할 사람은 내가 아니야. 그녀는 한참 동안 침묵했어. 그녀는 부엌에 가보겠다고 했어. 나에게 먹을 것을 좀 만들어주겠다고. 창밖으로는 도시 최고의 스카이라인이 펼쳐져 있었어. 엄마, 여기가 우리 새 집이야. 6월, 수능이 예정대로 다가왔어. 햇볕은 쨍쨍 내리쬐고 좌우 더즈는 아침 일찍부터 와 있었지. 명목상으로는 시험을 배웅하러 온 거였지만 실제로는 감시하러 온 거였어. 그는 목소리를 아주 낮춰서 나에게 애원했어. 나는 안심하라고 말했지. 내가 약속한 일은 반드시 지킬 거라고. 다만 그 결과는 감당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나는 여유로운 발걸음으로 걸었어. 그는 마치 심판을 기다리는 죄수 같았지. 햇살이 눈부셨어. 게임은 마지막 라운드에 접어들었어. 좌우가 사람들, 최후를 맞이할 준비는 됐어. 나는 시험장으로 들어가 자리에 앉아 펜을 들었어. 첫 번째 과목은 국어. 나는 시험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훑어봤어. 문제는 어렵지 않았어. 130점 이상은 받을 수 있었지. 하지만 나는 펜을 내려놓았어. 정답을 쓸 수는 없었거든. 선택형 문제에는 가장 터무니없는 보기를 골라 채웠고 장문은 200자 쓰고 펜을 멈췄어. 내용은 내가 이 백지 답안지를 내는지에 대한 것이었지. 시험지 속 장문 주제는 선택이었다. 나는 썼다. 내 선택은 백지 답안지 제출이었다. 어떤 사람들의 운명은 한 장의 시험지로 결정돼선 안 되니까. 마지막 문장을 쓰고 나서 나는 손을 들고 답안지를 제출했다. 감독관은 내 시험지를 훑어보고는 다시 나를 쳐다봤다. 그의 눈빛은 마치 장난치는 거나 라고 말하는 듯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시험장을 나섰다. 좌우 더즈는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내가 제일 먼저 나오자 얼굴에 화색이 돌며 수진이 정말 대단하네. 이렇게 빨리 다 풀었어. 네, 다 풀었어요. 그는 복권에 당첨된 것처럼 기뻐했다. 2번째 수학 시험도 마찬가지였다. 3번째 영어 시험도 마찬가지였다. 4번째 통합과학 시험도 마찬가지였다. 처음부터 끝까지 나는 OMR 카드의 정답을 하나도 마킹하지 않았다. 백지 답안지. 아니, 나는 마킹했다. 다만 전부 오답으로 237점. 지난 생과 똑같은 그 점수. 나는 시스템에게 알려주고 싶었다. 내게서 훔쳐간 것을 내가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을. 하지만 내가 돌려받을 것은 점수만이 아니라는 것을. 6월 23일 수능 성적 발표일. 좌우 더즈 삼촌이 일찍이 우리 집에 왔다. 그는 지금 우리 집 낡은 아파트에 살고 있다. 6층이라 엘리베이터도 없는데 그는 매일 헉헉거리며 올라온다. 그가 올 때 리고이란과 좌우 일퉁도 데리고 왔다. 그리고 방송국 기자팀까지. 기자를 불렀어요. 내가 문을 열며 물었다. 좌우 더즈는 얼굴에 홍조를 띠며 웃었다. 이건 일퉁이만을 위한 게 아니야. 너를 위한 것이기도 해. 그는 거창하게 말했다. 하지만 나는 속으로 알고 있었다. 그가 기자를 부른 것은 수능 성적 교환 시스템이 온 도시 사람들에게 공개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좌우 이충이 700점을 받았다는 것을. 안타깝게도 그는 한 가지를 잘못 계산했다. 만약 내가 시험을 아예 안 봤거나 아니면 시험을 봤지만 모두 0점이라면 삼촌, 먼저 앉으세요. 나는 자리를 비켜주고 돌아서서 부엌으로 물을 따르러 갔다. 좌우 더즈는 기자를 데리고 거실로 들어갔다. 카메라를 설치하고 자세를 잡았다. 리고이란과 좌우 일충은 소파에 앉아 긴장하면서도 기대에 찬 표정이었다. 휴대폰에는 점수조회 페이지가 열려 있었다. 좌우 일충은 심호흡을 하고 수험 번호를 입력했다. 국어 0점, 총점 0점, 수학 0점, 영어 0점, 과학 탐구 0점, 총점 0점,
거실 전체가 5초 동안 완전히 조용해졌다. 기자들이 다가와 흘끗 보았다. 웃음소리가 메말랐다. 0점. 말도 안 돼. 자우터즈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계속해서 페이지를 새로 고침하기 시작했다. 페이지는 계속해서 다시 나타났다. 매번 0점이었다. 불가능해. 수지는 전국 1등인데 어떻게 0점을 받을 수 있어? 나는 부엌 문에 서서 천천히 물을 한 모금 마셨다. 이모부, 우수 학생이 수능을 보면 0점을 쓰든 720점을 쓰든 결과는 똑같아요. 너 일부러 그랬지. 일부러 백지를 냈구나. 지난 생에 누군가 내 점수를 훔쳐갔으니 이번 생에 남들이 쉽게 이득을 보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자우터즈의 눈동자가 갑자기 수축했다. 무슨 소리야? 지난 생이라니. 바로 그때 자우 이충이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머리를 감싸고 웅크렸다. 감지. 수능 총점 0점 교환 실패. 숙주 가족은 소멸됩니다. 리고이란의 얼굴이 순식간에 종이처럼 하얗게 변했다. 너 처음부터 알고 있었지. 시스템을 알고 있었어. 너 모든 걸 알고 있었구나. 알고 있었어. 지난 생에 너희가 나와 엄마를 죽였잖아. 이번 생엔 그저 빚을 받으러 온 것뿐이야. 자우터즈의 눈에 마지막 광기가 스쳤다. 그는 맹렬히 몸을 돌려 발코니로 달려갔다. 그 넓은 아파트의 발코니. 동률이 참 33층. 자우터즈는 발코니 난간을 넘어갔다. 그대로 33층에서 추락했다. 리고이라는 발코니에 엎드려 가슴 찢어지는 비명을 질렀다. 자우 2층은 바닥에 웅크린 채 여전히 시스템의 카운트다운을 중얼거리고 있었다. 쿵소리와 함께 그녀는 쓰러졌다. 리고이라는 몸을 돌려 딸을 안으려 했지만 딸의 손에 닿자마자 자신도 힘없이 주저앉았다. 거실은 엉망진창이었다. 카메라는 여전히 돌아가며 모든 것을 기록했다. 나는 다가가 카메라를 껐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119에 전화했다. 청산이 끝났다. 두 생을 얽매던 악몽이 드디어 완전히 사라졌다. 나는 엄마와 함께 우리만의 삶으로 돌아왔다. 이번에는 시스템도 없고 속임수도 없다. 오직 우리뿐이다. 복수는 막을 내렸고 내 삶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